아이를 상류층으로 키우시려면 상류층이 아이를 대하는 그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반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상류층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류층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대답을 들어볼 필요도 없겠죠? 모든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당연히 상류층으로 키우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류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이죠. 상류층은 그냥 되거나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요, 키워지는 겁니다. 아이를 상류층으로 키우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류층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었을 때 아이가 상류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상류층, 하류층이라는 이런 기준을 사회 경제적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평균, 평범한 수준보다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상류층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일반적인 기준보다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하류층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사회 경제적 계층이 일반적으로 상당 부분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상류층 가정의 아이가 커서 상류층이 될 가능성이 하류층 가정의 아이가 커서 상류층이 될 가능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의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상류층에 살 것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요. 근데 반대로 하류층의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자기 역시 하류층이 될 거라는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의미죠.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고요. 2번째는 교육입니다. 먼저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으면, 그러니까 부자면 아이 스스로 상류층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가 교수고 집에 벤츠를 3대씩 몰고 있다, 분명히 스스로 상류층이 될 거라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물질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 모든 상류층 가정의 자녀는 모두 상류층이 되어야 되겠죠. 반대로 상류층 가정의 모든 아이는 하류층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상류층에 태어났지만 하류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류층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그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연구를 보면 상류층 부모는 자녀를 본인이 대접받아온 방식, 그러니까 상류층이 대접받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상류층으로 여기게 되고 상류층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으로 자라게 되는 거고요. 하류층 부모 역시 자신이 가정과 사회에서 대접받아온 방식을 그대로 아이에게 적용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하류층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하류층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류층의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상류층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상류층끼리 하는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손 씻는 물이 이렇게 대접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류층의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시원하게 마셔버린 거죠. 일순간 그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류층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버렸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에 필요한 상류층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을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함의점은 단순히 매너나 예절, 행동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절, 행동 양식은요, 요즘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고방식에서 파생되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이를 상류층으로 만드느냐, 하류층으로 만드느냐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예외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부모가 상류층이라도 자녀에게 상류층의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게 하면 그 아이는 살아가면서 점차 하류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류층의 사고방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 맞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 부모가 하류층이라도 자녀에게 상류층의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면 살아가면서 상류층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상류층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에 맞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부가 점점 커지는 거죠. 상류층으로서의 정체성, 사고방식, 행동 양식은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류층으로 태어나도 하류층이 될 수밖에 없고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어도 상류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층으로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를 일구고 지키고 불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모두 정체성과 사고방식의 행동 양식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상류층이 될 수 없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 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상류층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대화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부모가 아이와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거든요. 이런 연구들을 보면 왜 사회 경제적 계층이 대물림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대물림을 깨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류층 부모는요, 자녀를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합니다. 이는 크게 5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설명 부족, 지시 중심, 소통 부족, 비난과 처벌 중심, 낙인 중심입니다. 단순 노동,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계층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소통은 부족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과 처벌을 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낡고 먼지 묻은 옷을 통해서 노동자라는 편견 어린 시선에 낙인을 받죠. 이들은 그들이 대접받는 방식을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요. 단순히 지시만 내립니다. 소통이 부족하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욕을 하거나 때리기 쉽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안에서 무슨 큰 기대를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역시 낙인을 찍는 거죠.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에게 이런 대접을 계속 받은 아이는 스스로를 노동자 하류층으로 규정하게 되고요,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짧은 말로 지시하고 제대로 소통되지 않으면 욕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상류층 부모는 자녀를 상류층으로 대접합니다. 역시 5가지 특징이 반대로 드러나겠죠.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요. 함께 논의를 합니다. 소통을 깊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거나 처벌하기보다는 대안을 함께 찾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인 찍지 않고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이끌어주죠. 이런 대접을 받은 아이는 스스로를 상류층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이런 행동을 스스로 반복하면서
타인에게도 적용합니다. 설명하고 논의하고 소통을 깊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찾고 가능성을 발견하죠. 이런 행동이 반복될 때 상류층으로 올라가면서 상류층이라는 정체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를 상류층으로 키우시려면 상류층이 아이를 대하는 그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반복하십시오.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세요. 어차피 모를 것 같다고, 시간이 없다고 설명하지 않으면요, 아이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지시만 하지 마시고요, 논의하세요. 단순 반복 작업을 할 노동자에게 하듯이 자꾸 그냥 지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할지 그 모든 과정을 아이와 함께 논의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부모와 함께 해본 아이는 실제 생활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자랍니다. 아이와 소통하셔야 됩니다. 소통은 양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거든요. 혼자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라도 일단은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논의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거나 처벌을 자꾸 답으로 쓰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대안을 찾아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비난과 처벌을 결과로 자꾸 아이가 받으면 회피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네, 대안을 찾고 개선 방향을 찾아본 아이만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몹쓸 녀석, 공부 못하는 아이 같은 이런 낙인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봐주시고 함께 찾아주세요. 지금의 모습 중에 나쁜 모습으로 자꾸 미래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모습 중에서 좋은 모습, 또 특히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라면 물론 더 쉽겠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으니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에게 상류층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상류층이 가지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아이라도 상류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상류층으로 키우기 위한 모든 방법과 지혜들 저 콩나물쌤이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을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